자,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머니의 원유원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실전 문제풀이 6월 실전 문제풀이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출제된 경향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크게 바뀐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나 문제집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뭐 다른 부분들 많이 풀어보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집과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요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1편과 2편은 문제가 이제 매 편마다 1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1편과 2편은 지문이 이제 삼지선답니다. 지문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수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범위가 좀 많습니다. 1편과 2편이 전체 교재의 한 3분의 2가량 되기 때문에 문제 페이지가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문제는 쉽지만 범위가 넓다. 이런 좀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편과 4편은 범위가 적고 대신에 거의 범위가 적은 대신에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그죠? 범위 대비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니까 3편에 대해서는 상품들 중심으로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어차피 상품 판매를 위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3편과 4편은 사지선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1편과 2편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대신에 범위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데는 훨씬 더 용이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상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3편을 중심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4편, 그 다음에 1편, 2편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 역사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파스칼이라든지 아니면 톤티 연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톤틴 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로치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 문제가 나올 때 이제 고대 어떤 그런 생명보험의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사람 이름과 매칭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이름과 매칭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역사와 뭐 연대와 그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이 매칭되어 있는 부분들을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톤틴 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톤틴 연금은 우리가 톤티라고 하는 이스라엘 학자가 만들어낸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제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톤틴연금. 톤틴연금은 그래서 사망률, 이자계산법 등에서 근대적 생명보험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뭐라고요? 톤틴연금이고 종신연금은 뭐하고 관련된 제도다? 사망과 관련된 제도, 사망보험과 관련된 제도니까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1년간의 사망자 수를 생존자 수로 나눈 거예요. 사망자 수를 나누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히 사망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생존자 수가 나오고 당연히 그러면 생존율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률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자 수라고 하는 게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계약에서 청약 철회 기간을 부여하는 이유. 자, 이런 문제들은 자주 출제됐던 부분들은 아닌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청약 철회를 부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계약이 길기 때문에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 보험계약자들은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14일 이내, 그죠? 계약을 한 다음에 30일 이내, 뭐 이런 기간들을 주어져서 우리가 청약 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제조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계약 체결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더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제조 상품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고 핸드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물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무형의 상품이죠. 그죠? 형태가 없습니다.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더 신중하게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은 좀 어떻게 보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정답은 의외로 좀 엉뚱하게 쉬운 지문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에 대한 교부 및 약관의 교부 및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설명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면은 굉장히 많은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취소하는 거는 몰랐다고 했으니까 취소할 수는 있는데 누구한테 너무 많이 불리합니까? 보험회사에 너무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 이내가 아니라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보험 종류 및 상품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죠? 같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보험 상품 중에도 우리가 사망보험도 있고 또 건강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상품마다 다르다. 거래상 일반적인 공통된 내용은 설명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이 대법원 판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상으로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지 의무입니다. 우리가 통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우리가 알려야 되는 여러분들의 계약자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고지 의무라고 하고요. 보험금이 발생하는 거,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어떤 여러분들이 변경사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소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걸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지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전에는 고지 의무, 계약 후에는 통지 의무인데 둘 다 지자로 끝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이제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계약자 등이 주소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 자, 우리가 주소를 안 알렸다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 계약자는 너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 변경 같은 것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계약의 해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면책의 사유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 부활 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1번 해지 환급금의 사업방법시 정한 별도의 이유를 더해서 납입해야 된다. 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연체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해지가 되는데 해지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자, 해지가 됐을 때 우리가 다시 그것을 보험을 효력을 유지시켜 달라고 하는 게 부활인데 반드시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지 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령하면 안 됩니다. 받으시면은 그 계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지가 됐어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지 환급금을 받은 경우잖아요. 1번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연체된 보험료의 평균 공시율을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에 대해서 납입해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연동형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대출 플러스 이율로 1%로 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약정 이율, 별도로 정한 이율, 우리가 약정 이율로 계산해서 그 보험 상품의 사업방법성에서 정한 그런 내용들을 더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 플러스 1%가 아니라 약정 이율이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면 부활할 수 없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시험 문제에도 해지 환급금을 수령한 이후에 해지 환급금과 약정된 이율, 그 기간 만에 이자를 더해서
납입을 하고 해지된 그 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면 부활시킬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입한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당연히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를 철회할 경우 계약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서면 동의를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제 지문을 잘 읽어보면 좀 엉뚱해요. 서면 동의를 처리할 경우 계약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약은 해지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표준 미달체의 보험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표준 미달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상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이 있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보다 조금 미달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 미달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표준 정상체보다 더 좋은 조건이에요. 굉장히 건강하고 사고 위험이 적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량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험도라고 하는 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위험도라고 하는 경우는 보면 위험이 정상체보다 위험이 높은 경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 미달체라고 하고, 정상체보다 위험도가 낮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어상으로 약간 혼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건 뭐냐면 2번이 틀렸죠.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은 경우가 아니라 높은 경우를 우리가 표준 미달체라고 한다. 미달이라고 하는 게 낮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우리가 그냥 훅 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착오로 틀린 지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단어에 혼돈을 주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좀 잘 읽어보시고 우량체나 우리가 표준 미달체에 대한 정의를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준수해야 할 보험 관련 법규와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런 문제들은 윤리 관련된 문제들은 지문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지문이 길어서 복잡하네 이게 아니라 읽어보면요 황당하게 틀린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와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3번이 틀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최보험료 대납을 통해 특별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대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 어감상으로 어떻습니까? 대납 다 이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불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최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당연히 모집인은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여러분들이 초회보험료라고 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해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문제가 되고요. 초회보험료 대납 이런 부분들은 규정상이 없고요. 초회보험료 이자를 대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특별이익 제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요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모집해야 되는 어떤 윤리나 법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황당하게 틀린 지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문들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우리 1편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 사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아주 과하게 처벌하고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중처벌 가능하고 10년 이하의 중대 어떤 그런 중처벌로 중대처벌로 가중처벌로 우리가 보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1번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만 여기서 같이 기억하시면 우리가 옛날에는 형법에서 사기죄를 처벌을 했는데 워낙 보험 사기가 특별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2016년도에 시행이 됐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일반 국민이 피해를 과장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를 안 주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험 금을 과잉 청구한다든지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그러한 우리 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연성 사기라고 합니다. 좀 가벼운 사기라고 해서 연성 사기라고 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편의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